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3년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텐데,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겠지만, 아직 그 AI 관련 실적이 매출이 좀 발생하는 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이 코스트 관리를, 비용 관리를 탁월하게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NBC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닝하고 레비뉴는 둘 다 이제 시장 기대치를 어닝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뭐 2.69달러, 2.55달러, 561억 달러, 555, 4억 달러. 하여튼 다 좋은데 가이던스가 미스해가지고 익스펙테이션스를 이래서 좀 주가는 이제 이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그게 이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떨어진 이유가 다음 분기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실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비용 관리가 탁월해 가지고 이 영업이익이나 이익률 같은 거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인공지능으로 되게 많은 매출을 올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게 잘 나왔는지 이 분기 매출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 2분기 때는 5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번에는 561억 달러로 8% 증가했습니다. 8%. 그렇지만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은 205억 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18%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억 달러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이것도 518억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518억 달러, 560에서 40억 달러인데 3배니까 43억 달러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 늘어난 만큼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럼 이게 비용을 얼마나 잘 컨트롤했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518억에서 561억 달러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43억 달러 정도고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205억 달러인데 242로 빼면 38억 달러. 그러니까 비용을 그럼 5억 달러밖에 증가를 안 시켰다는 소린가 뭐 하여튼 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놀래고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점을 탁월하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그먼트별 뭐 영업이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애저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게 0이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27% 성장하다가 26%로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365가 잘 나가는데 여기도 좀 감소를 했고요. 28% 성장했다가 1년 전에 26%로 뭐 하여튼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했죠. 서치 이게 빙 검색입니다. 검색 엔진도 했는데 성장률이 같아서 0%가 찍힌 거 보면 이게 좀 컨스탄트가 여튼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좀 빙에 대한 성장이 없었다라는 게 여기서 빙에서는 검색 시장을 1%만 가져와도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빙 검색을 꾸준하게 안 쓰는 건가 하여튼 빙이 생각보다 매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좀 AI 관련돼서 아직까진 오피스에 아직 하반기에 적용되니까 오피스용 코파일럿이 그 챗GPT를 이용한 게 그게 하반기 때 이게 나타날 거고 이게 없어가지고 빙 성장이 없어서 저도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할 거라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비용 쪽을 좀 어닝 레포트를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마이크로소프트 레비뉴는 프로덕트하고 서비스로 나눠진데 서비스는 애저나 뭐 클라우드 관련하는 거고 프로덕트는 예전에는 뭐 종이 박스에 윈도우 담아서 팔았는데 그거거든요. 근데 윈도우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168에서 179와 한 10억 달러, 뭐 11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프로덕트는 감소하는 게 맞고
서비스 쪽은 339억, 그냥 340억이라 그러고 이것도 하고 393억 달러, 390, 한 42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2억 달러 정도 서비스 쪽은 매출이 증가를 했죠. 매출 증가. 그거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서비스 매출이 340, 390 해서 50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코스트 오브 레비뉴라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120억 달러의 지출이 나갔는데 이번에 129억 달러로, 그러니까 50억 달러 증가를 했는데 매출에 대해서는 50억이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비용에서는 9억 달러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다. 뭐 그냥 이것도 계산하면 10억 달러, 그러니까 50억 10억, 그러니까 이익이 4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익이 40억 달러 늘어나서 전분기보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40억 달러가 딱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가 높거든요. 제조업에서는. 근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고 또 그걸 잘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탁월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높게 올라간 거죠. 영업이익이 훨씬, 그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게 올라갔다. 이게 저는 작년 말에 10,000명 정도나 10,000명 가까이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실적을 잘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비용 관리가 탁월했고, 이건 제 개발자로서 제 의견이고 제 내피셜인데 이걸 밑에 깔고 하면 사람이 줄어들수록 서버 관리라든지 뭘 관리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그거를 사람 대신 챗GPT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을 해서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게 코파일럿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인력과 그런 뭐 빅데이터 인력 서버, 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하고, 하여튼 이거는 저도 이걸 다 아는 건 아닌데 저도 여기에 발을 걸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뭐 해서 아는데 이게 정말 시간과 돈과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챗GPT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챗GPT용 그 GPU가 10,000개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는 얼마더라? 그건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고 그 학습도 뭐 한 28일 동안 뭐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또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되고 뭐 하여튼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이게 조금 1억 달러에서 큰 건 아니다,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68억 달러 썼는데 이번에는 67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것도 구조조정 효과인데 구조조정의 효과라고 예상하는 거죠. 하여튼 긍정적, 이런 수치들만 보면 엄청나게 되게 높고 좋은 걸로 나타나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이제 다음 분기 때 조금, 다음 분기는 힘들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다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 내년 뭐 길게도 뭐 내년 이맘때죠. 2024년 2분기 때는 인공지능을 통한 매출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인공지능을 안 쓰면은 뒤처지기 때문에 그 애저에다가 잘만 접목시키면 나타날 거고, AWS도 뭐 그래서 그걸로 집중하고 있고 구글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내에서 그러니까 자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든지 그 기술을 아마 구글은 했다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데 아마 MS도 준비를 하겠죠.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날 거고, 또 이제 B2C 시장에서는 오피스와 윈도우와 뭐 이런 워낙 탁월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죠. 이제 B2C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접목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꽃을 피우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더 크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매출 및 이익 모두 예상치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건 참 잘했어요. 근데 뭐 이건 예상했던 거라서. 그리고 또 아까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탁월한 비용 관리로 인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탁월합니다. 진짜. 매출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 늘어난 게 훨씬, 그러니까 비용을 확실하게 컨트롤하고 비용을 관리를 잘해서. 근데 아쉬운 점이죠. 다 잘할 수는 없고 아직 그 관련 매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연말 또는 뭐 내년 되면 이 부분도 나타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코파일럿 개발자 버전을 기터브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발표를 했고 그걸 써봤는데 탁월하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거든요, 진짜. 그게 오피스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아웃룩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해준다면 이미 그거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챗 GPT 쓰셔서 뭐 영어로 이메일 뭐 임폴라이트 뭐 이메일 라이트 포 에드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에드워드에다가 폴라이트하게 뭐 해주고 뭐 정말 잘 써주거든요. 이제 그걸 더 오피스에 넣어서 이게 잘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챗 GPT가 오피스로 들어오고 오피스에서 그렇게 한다. 음. 그러면서 챗 GPT가 지금 $20인데 사람들이 $10 더 주면서 그냥 가격도 탁월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30 버전으로서 고객들한테 그걸 더 시간 절약만 해도 어딥니까? 시간 절약이라든지 가치를 더 창출한다 그러면 엄청난 플러스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뭐 천재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어서 뭐 틀리거나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드리려고 그랬고 이 영상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